예, 이번 시간은 성공과 취업 전략 면접 네 번째 시간으로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제안, 지난번에 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6번,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답변과 거짓말은 하지 말라. 말을 너무 꾸미거나 꾸미려고 애를 쓰는가 뭐 이런 건데,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책에 나온 거 외우지 마라. 너무 그거 갖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남의 외운 거 갖고 면접에서 얘기하면 저 면접관 싫어하거든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라.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묻지 않고 대답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으면 죄송하지만 면접관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여쭤보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면접관은 싫어한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공감을 얻도록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필요하다. 정서의 대표적인 공유, 신문을 구독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꼭 신문을 구독을 해라. 3학년 때부터 신문을 구독해라. 왜? 면접관은 상식을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은 매일 직장인들은 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서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임원회의에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신문을 안 읽는 임원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회의에 아예.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무슨 그런 사람이 와갖고 회의를 하냐고. 그러니까 매일 이 신문을 거의 탐복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라든가 자기네 업종과 관련된 거는 더 깊이 있게 읽어보죠. 누가? 그 회사의 임원이, 지금 여러분의 면접관이.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통하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구독하라. 어떤 정서의 대표적인 공유, 신문을 구독해라. 꼭 구독하십시오. 신문을 읽고 면접을 간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 신문을 보면, 신문은 어느 면부터 봅니까? 구독적인 신문 잡지는 뭐냐? 이런, 오늘 일간지랑 기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데 시간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런 형태로 질문을 많이 들어요. 왜? 면접관은 매일 신문을 몇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자료, 언론 자료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신문을 많이, 아침에 가면은 신문을 보면서 사설이라든가, 큰 어떤 이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신문, 여러분들 꼭 신문과 관계돼서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을 들었을 때 서로 공유가 되면, 정서가 공유가 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취업과 결혼 같다. 입사 전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면 이 세상에 망할 기업은 없었을 거다. 그죠? 취업, 입사 전에 뭐 회사에 뼈를 묻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지켰으면 이 세상에 망한 기업은 없었을 거다.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지켰다면 이 세상에 이혼한 부부는 없었을 거다. 거짓말이 많다. 취업과 결혼은 거짓말이 왜 이리 많냐? 근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더라. 회사를 나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누구 등치고 사기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사하고 싶은 열의 뭐 이런 걸로 좋게 봐주세요. 이건 열정.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어떤 그 열정으로다가 뭐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 명심하자. 물론 거짓말은 나쁜 거다. 그러나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사람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 결혼과 취업은 같다라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 면접에서 입사지원서 쓴 것보다 더 말을 장하게 엄청 잘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이 회사 금방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 같아요. 절대. 근데 그렇게 지킨 사람 잘 많지 않더라. 의욕이죠, 의욕. 입사하고 싶은 열이. 면접관, 척 보면 안다는 면접관님, 선입관, 편견, 면접관 지쳐있어요. 피곤하다, 귀찮다. 문 열고 들어오는 자세, 인사, 걷는 자세, 앉는 자세, 말투, 몸가짐, 이거 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 하나 안 하고 5명, 지원자 5명, 면접관 5명, 시간도 없는 데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면접관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남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평가만 해. 지쳐있어. 면접관 지쳐있다 그랬어요. 면접관 서류 전형에서, 입사 전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면접이에요. 왜?
서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기싸움이 기싸움. 그래서 저녁에 끝나면 다들 지쳐한다. 그래서 면접은 정말 힘들어서, 저도 어디 면접관으로 와달라고 하면 정말 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잘 안 가고 싶어요. 엄청 힘든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 사항, 지원자가 자기소개할 때 면접관들은 한 귀로 들으면서 입사지원서에서 질문 내용을 뭔가를 찾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우리 여기 면접 한두 번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면접 갔는데 자기소개 시켜놓고는 뭔가 서류를 뒤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한 귀로 들으면서 이걸 찾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시간 버는 거예요. 자기소개하세요? 뻔하거든. 여기에 귀에 팍 들어오는 게 없으면, 임팩트가 없으면 그냥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걸 찾는 거예요. 질문할 거. 근데 여기에 이 자기소개할 때 아주 임팩트 있게 강하게 하면 뭘 쳤다가 쳐다보거든요. 이때 그 지원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뭐 자기소개하는데 면접관들이 내 서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얘 뭔가 지금 임팩트 있게 자기소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한 귀로 들으면서 입사지원서 질문 내용을 뭔가 찾고 있어요. 왜? 사전에 질문할 거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바쁜 와중에 면접하라고 하니까 들고 와갖고 그 시간에 찾고 있더라. 이게 면접관들, 인사 담당자가 제일 속에서 불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다 상사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끼리는 얘기해요. 아주 그냥 부서장급들은 그냥 저기 면접 시켜놓으면 속에서 불난다고 그 시컨 정리하고 갖다 줬더니 지새끼 뽑는데,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 뽑는데 사전에 열심히 보고 질문 내용도 안 해오고 그냥 거기 와갖고 체크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임원 면접 때, 부서장 면접 때. 지원자는 열심히 자기소개를 하는데 면접관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기분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이때 따라서 면접관들이 서로만 쳐다보지 않도록 강렬한 필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앉기 전에, 자기소개하기 전에 딱 돌리고 드리고 자기소개했더니 뭐야?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할 때 다 내가 준 핵심 역량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더라.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소개서. 한마디로 김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듣지 마라. 내 서류만 봐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역량 보고서 면접 때 어떻게 활용하라. 이거 한번 보시면, 자기소개서 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채용하는 과정을 텔레비로 보여준 경우는 꿈의 피라미드라고 LG전자 편부터 농산물 홈쇼핑 호스트 채용까지 8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1기부터 5기까지 심층 면접, 그 전에는 이거는 심층 면접을 좋게 말하면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황당 면접을 용어를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방영했는데 이것이 지금 심층 면접이라는 용어로 정착이 된 거고요. 여기 KTF 편에 협상 면접, 자유토론 면접, 창의력 면접을 우리가 해줬는데 이것이 또 지금 많이 정착이 되었다. 심층 면접과 창의력 면접, 사실 2003년도에 이 꿈의 피라미드가, KBS ETV의 꿈의 피라미드가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기여를 했던, 우리나라의 채용 전형 그 시장을 많이 바꿔놨던, 그리고 LG에드의 아이디어 저요. 그 다음에 FNC 고롱의 디자이너, 자기소개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거, 이미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면접의 종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자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실업자예요. 대본 없이 한 거예요. 대본 없이. 그냥 다른 거는 다 대본을 주고 막 영상을 찍어요. 이거는 100% 대본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이었지만 다음에 지금 뭐 2시부터 다음에 뭐 촬영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 지원자들이 저기 그냥 도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 지원자들, 면접관들 여기 쭉 앉아있으면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혁재 씨가 우리 MC였는데 그 작가가 데려와요. 데려오면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이혁재 씨가 지금부터 심층 면접입니다. 앉으십시오. 이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다음에 뭐 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심층 면접,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로, 그래서 오리지널은 한 1시간 정도씩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방송에 나간 거 보면 몇 분 정도 나갔죠? 실적으로는 1시간 정도 이상씩 촬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방송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방송 보기를 해봐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윤찬진이 치면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면접 부분만. 나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한번 고민하면서 음미해봐라. 이거 몇 번만 응용하면 아, 저런 거구나. 그리고 또 거기 면접관들이 이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몇 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 갈 때 이거를 한 5번은 봐라. 이건 꼭 보고 가라. 왜?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 심층 면접을 했으니까 심층 면접에 나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다. 이걸 이제 서로 이제 대응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면접으로 갔더니 일반 면접이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이걸 많이 봤더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감하는 게 여러분들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면접을. 이걸 한번 보세요. 1학년들도. 아, 저런 게 면접이구나. 나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럼 내가 뭘 저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고 면접 가기 전에 뭐 3번, 4번, 3번, 5번은 꼭 보고 가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다 아무리 봐도 대본 없이 제일 리얼하게 한 건 이것밖에 없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 같은 질문이라도 질문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접을 가면 자기소개 해보라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고 질문할 걸 찾고 있고 한다 말이죠. 자기소개해 보라고 꼭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1분 이내로 자기 PR을 해봐라. 남들과 차별되는 사항 위주로 1분 이내로 자기소개하라. 자기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소개하라. 자신 있는 예고를 당신을 소개하라. 자신의 모든 걸 중심으로 강조해서 1분 이내로 말하라.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단어를 있는 대로 말하라. 그 다음에 학교 중심과 대학생활 중심으로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해봐라. 이건데, 요건 일반 형태의 질문형, 자기소개.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런 일반 질문 중에서 요런 자기소개도 요런 형태로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창의성 있게, 좀 더 나만 차별화되게, 자신만 어떤 경쟁력 중심으로 자기소개해봐라. 한 경우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회사의 상품, 내가 지원하고 있는 상품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아침 9시부터 면접인데 오후 5시다. 면접관 봤더니 지쳐있다. 5시 되면 다 지쳐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18번 노래 자기소개를 개사해서 재미있게 면접관을 자기소개서부터 시선을 끌게, 웃기면서 시선을 끌게 하는 방법. 이것도 방법이고요. 아침에, 오전에 한다. 이때는 면접관님들이 정신이 쌩쌩하거든요. 안 지쳐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본인의 경쟁력, 또 그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상품,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에 본인을 비유해서 해야 된다거나 어떤 자신의 사물, 색깔, 여기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가지고 준비를 해두면 자기소개는 100% 나오는 질문이다. 근데 4가지 가지고 준비해두면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되게 할 수가 있다. 차별화된다. 앞에 있는 거는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뒤에 있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두는데, 자신만을 경쟁중,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다. 그 회사 상품, 은행이다. 은행의 어떤 금융상품. 뭐 여기에 본인을 대입해서 상품을 팔아보는 거, 본인을 소개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새마을금고편에서 자기 18번 노래, 자기소개를 개사한다는 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했던 거, 이거를 자기소개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1분 이내에 자기를 PR해라. 남들과 차별 상황 위주로 1분 이내로 자기소개하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소개해라. 자신을 경쟁 중심으로 자기소개해라. 이러면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동물, 색깔 여기에 비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에 비유해서 저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차별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내가 준비했던 동물이라든가 사물의 색깔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소개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응용을 이거 해두면 이걸 다 응용할 수 있다. 저는 저 누구는 호랑이에 비유해서 소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앞에 4가지 얘기했으면 뭐예요?
동물에 비해서 다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떤 게 나와도 다 응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러면 저 지원자 누구는 호랑이에 비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장점을 얘기하세요. 동물 중 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감하고 배짱이 있으며 관대한 의리가 있고 지도자적인 리더십 자격이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신념이 강하고 혁신적이며 힘이 있고 이럴 수 있는 호랑이를 저는 좋아합니다. 먼저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 색깔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장점을 먼저 얘기하세요. 두 번째, 관련 기업. 이러한 호랑이의 장점이 제가 입사에 근무하게 된다면 의리 있는 사원,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십, 누구누구가 격려해서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다. 요거 한 1분 정도 하세요. 1분. 요거 장점 관련 기업, 준비사항.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어쩌고저쩌고 준비된 사항, 준비된 인재, 핵심 7번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약 2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뭐 1분 이내로 하라고 하면 장점 가지고 관련 기업 가지고 얘기하면 면접관이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끊을 거예요. 길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1분 이내로 하라면 장점과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한 뭐 3분 하십시오. 뭐 시간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준비 사항까지 해서 2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 두면 좋다. 너무 길면 면접관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런 식으로 먼저 장점, 관련 기여, 준비 사항. 요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할 때 어떤 걸로 한다고요? 자기소개는 100% 나오지만 밑에 4가지 가지고 준비한다. 그리고 웬만한 4가지 갖고 준비해두면 웬만한 거는 다 그거 가지고 이 4가지 갖고 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례로다가 안녕하십니까? 꼭 어디에 입사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뭐뭐뭐 대출 상품인 뭐뭐 은행에 뭐뭐 대출에 비해서 하고 싶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특별 할인 금리를 적용한 획기적인 고객 만족 상품처럼 저도 뭐 어디에 입사한다면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뭐뭐뭐 가족들과 고객들에게 획기적으로 오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뭐뭐만의 해피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금융인이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뭐예요? 그 회사의 대표적인 금융 상품에 비유해서 자기소개한 거죠. 그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소개해봐라. 그냥 하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뭐예요? 대표적인 거. 그 최근 차. 요새 뭐 광고하는 차. 뭐 거기에 이걸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대입해서 해봐도 좋다. 예.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일반적인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들어와 귀에. 요런 식으로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 사물, 색깔, 본인의 경쟁력, 동물 뭐 이런 데 비교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자기소개부터 벌써 차별하고 들어가는 방법. 다른 지원자들을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방법. 면접관의 나한테 시선을 끌게끔 하고 면접을 시작하는 거 아주 유리하다. 시작 멘트가 누구누구 지원자입니다로 시작했으면 끝나는 멘트는 또 누구누구 지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상대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 1단계 짧지만 강한 멘트.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정순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이 저를 정순원이라는 이름보다 정콜이라고 많이 부르는 별명 갖고 얘기한 거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주는 아니 부르지 않더라도 먼저 달려오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불려준 별명입니다. 별명 가지고 강한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학창시절 노력을 가지고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 나의 강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핵심 2번이죠. 핵심 2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냥 맨 처음에 시선을 끌고 나는 성장 과정에 나의 강점, 학창시절의 강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다. 왜? 실무 부서장 면접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에 잘 대입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세 번째, 포부. 발전 방향 가지고 얘기해라. 네 번째, 포부, 발전 방향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소머즈라는 별명을 가진 지원자는 누구다? 오감 중에서도 특히 청각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멀리서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니네 내 얘기하고 있지라고 말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란다. 저는 부모님이 주신 강점, 이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 보완하겠다. 그 다음에 4단계, 소머즈라는 별명으로 고객들의 쓴소리를 단소리로 바꿀 수 있는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 자기소개 잘 이렇게 준비해두면 아주 좋다. 이름을 이용한 삼행시, 재진사 때 셋째 딸을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현대판 둘째 딸입니다. 지도 좀 데려가 있어. 이때는 만약에 면접관이 지쳐있으면 면접관님 제 이름으로 삼행시 져서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삼행시 져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운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띄워주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가지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도 내 이름 면접관님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져서 면접관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얼굴에 힘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 좀 띄워달라면 됐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수 깔아놓고 기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오래 남는다. 삼행시 갖고 자기 이름 갖고 하는 거 자기소개서도 할 수 있지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가서도 하면 좋다.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삼행시 갖고 하는 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하면 좋은데 이런 거는 아침부터 가서 아침 9시에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서 했다. 그럼 조금 안 어울리죠. 오후에 면접관들이 지쳐있을 때 이때 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이름을 재미있게 뭐뭐에 입사해야 국물이 아닌 건덕으로 살아남을 인재 이건덕입니다. 근데 본인의 이름이 이건덕이니까 평온한 바다를 결코 유능한 뱃바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랴 제약가림 하랴 정신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갖 역경 뭐요? 핵심 5번을 좀 가지고 얘기한 거죠. 역경을 딛고 이겨온 만큼 입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뭐요? 끝까지 성취감, 도전정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불굴의 의지. 왜? 중간에 포기하고 회사 그만두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뭐뭐에서 입사해서 국물이 아닌 건덕으로 꼭 살아남겠습니다. 뭐뭐에 입사해 국물이 아닌 건덕으로 살아남을 인재 이건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구도 재미있게 만들면 좋다. 이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오지랖 이 누구입니다.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내 발걸음이 길이 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오지랖을 펼칠 수 있는 신입사원 해외 영업 부분에 지원한 글로벌 오지랖 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자기 이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라. 노래를 개사해서 그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재미있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해서 해봐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남자 누구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인지 알죠? 반포대교 건너서 누가 달려가면 달려갈 거야. 부르면 달려갈 거야. 뭔 노래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유행가를 가지고 트로트 가수 노래를 가지고 재미있게 분위기를 바꿔놨던 이거는 사실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해서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소개할 때도 좋지만 자기소개할 때 시간을 봐서 해라. 종이컵 하나로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면 대기실에 있고 이제 면접장이 있는데 대기실에서는 이제 편하게 해주는 데도 있는데 이제 옆에 보면 음료수도 쭉 놓고 신문도 이제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자료도 많이 갖다 놓고 근데 거기 또 안내하는 직원도 있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직원도 준 면접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근데 종이컵 하나로 합격한 사례다.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의 평소의 습관 하나가 합격을 좌우하는 어떤 거냐면 이제 회사에 가면 대기실에는 인사부 직원이 대기하면서 면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는 물, 음료수 등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서 비치하죠. 그런데 모든 지원자들이 일회용 컵을 한 번만 쓰고 그대로 휴지 쪽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갖고 일회용 컵을 쭉 놓잖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이런 건 안 놓죠. 재활용 안 하니까. 일회용 컵을 이렇게 놓거든.
곁들이 누르면 이제 일회용컵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그냥 먹고 당연히 버려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평소에. 근데 그 종이 하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도 아껴 써야죠. 그런데 한 지원자가 종이컵에 자기 이름을 오자마자 물 한 컵을 먹더니 가져가갖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쫙 쓰는 거예요. 이 누구 이름을 적고는 커피를 마실 때는 또 그거 갖고 가서 물 마실 때도 헹궈서 먹고, 또 근데 커피 마실 때 그거 가서 헹궈서 커피 마시고, 또 물 먹을 때 또 그거 헹궈서 그거 마시고, 하루 종일 여기 자기 이름 써갖고 이거 하나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아침에 와서 먹었어. 그리고는 뭐예요? 내 자리에 이제 내 소지품 여기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썼을 거 아니에요. 써놓고 종이컵을 여기 앞에 놨단 말이에요. 그 진행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종이컵에 이름을 써놨단 말이에요. 면접이 끝나고 최종 사정회의에서 대기실에 있던 종이컵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부 직원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어요? 종이컵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평소의 절약 정신에 면접관 모두가 동감해갖고 사정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야,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는데, 이런 데 와서도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는데 평소에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인데, 야, 걔 뽑아. 뭘 사정회의야 해. 종이컵 하나로도 합격한 사례. 대기실에서 진행하는 직원도 여러분의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이 친구는 평소에 그냥 종이컵 하나도 아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강의 듣는 사람부터요, 면접 갔을 때 거기 가면 매직이 있을 거예요. 매직에다 크게 쓰세요. 종이컵에 이 누구 크게 쓰세요. 그리고 옆에 나. 그럼 그 진행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봐. 아, 이거 누구 컵이구나. 아마 거기에 종이컵 그렇게 매직으로 써갖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고 가는 사람 50명이면 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면접관이 다른 애들 다 그냥 49명이 버리는데 얘는 이걸 쓰더라 이거예요. 재활용하더라. 그래서 종이컵 한 장으로 합격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껴 쓰세요. 종이컵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평소에 아껴 썼더니 이런 행운도 남들이 알아주는 행운을 가져오더라. 질문 의도에 따른 논리적 접근법 사례인데, 논리적 접근법이라는 게 뭐냐? 제가 면접을 연구해서 만든 용어인데, 이거는 논리적 접근법 사례,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몇 가지 사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